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1월 4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풀럼 맨유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풀럼은 현재 리그에서 3승 3무 4패, 승점 12점으로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주중 입스위치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다만 풀럼은 고점과 저점의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편으로 보이며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전방에서의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득점력 때문에 어려워하는 인상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팔리냐, 팀 림 등 빌드업에 필요한 선수들이 주중 경기에서는 휴식을 가졌다는 것과 메뉴도 생각보다 후방에서 실수가 많다는 부분을 활용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미트로비치의 대체 자원으로 영입한 라울 히메네스의 부진은 아쉬운데 높이에서 다소 밀리는 양상이 작고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메뉴는 공중볼 경합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풀럼은 낮은 크로스와 중원에서 많은 슈팅 개수를 늘려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정팀 메뉴는 현재 리그에서 5승 5패, 승점 15점으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주중 뉴캐슬 전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우선 메뉴는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 카세미루의 폼 저하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테나흐의 전술과 매니지먼트의 의구심을 품고 있고 선수단도 슬슬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다만 풀럼에게 아주 강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풀럼을 상대로는 다시 한번 중원에서의 전개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측면에 레시포드를 배치하여 중원까지 돌파하여 공줄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풀럼도 수비면에서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기에 측면에서의 활동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여 골망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역습 시에 매우 취약한 맨유인데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이 빠르게 커버가 불가능하고 전 경기 뉴캐슬 전에서도 순간적인 수비 전화 시 형태가 흐트러지며 모든 찬스에서 실점을 내주었습니다. 다만 풀럼은 공격에서의 숫자가 많지는 않기에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맨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8승 2무로 맨유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풀럼은 홈 2승 0무 2패, 맨유는 원정 2승 0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홈에서 약팀들을 잡아내고는 있지만 현재 실점 시에는 완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에 완패했고 원정에서는 평균 1.0득점, 1.5실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맨유는 여전히 마르티네즈, 쇼, 완 비사카 등이 결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자원들은 복귀했습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가 떠난 이후 홈에서의 강점도 사라진 상황이며 위험지역 파울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메뉴의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결승득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 속 메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셰필드 울버햄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셰필드는 현재 리그에서 1무 9패, 승점 1점으로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아스날전에서 0대5 패배를 당하며 6연패에 빠졌습니다. 셰필드는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스날과 5골을 허용하면서 90분간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승격에 성공했지만 크리스 바샴과 존 이건 아메도치치 등 주전 센터백이 모두 빠져있기에 수비적 강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맥버니와 발독이 풀타임을 뛰기 어려운 몸 상태인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도 뼈아픈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점률이 너무 높은 셰필드는 10경기를 치러 무려 29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보여주듯 수비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이고 아직까지 빠르게 개선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전술도 보여주지 못하는 와중에 수비적인 전술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셰필드 입장에서 매우 골치거리입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에서 3승 3무 4패, 승점 12점으로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뉴캐슬 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컵에서는 챔피언십 상위권 팀인 업스위치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리그에서는 선전 중인데 홈 연속 경기 골을 기록 중인 황희찬의 마무리가 대단하고 쿠나와 칼라이지치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뉴캐슬 전에서 햄스트링 부상 이슈가 생긴 페드로 네투가 결장하는 데 이는 울버햄튼 입장에서 큰 악재고 전력 손실입니다.
네투가 현재 울버햄튼의 측면 공격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네투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스피드로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을 도와주는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네투가 결장하게 된다면 분명 공격에서의 옵션이 줄어든 울버햄튼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파고드는 네투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황희찬에게 찬스가 생기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선수가 이탈로 인해 과연 득점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 2무 2패로 울버햄튼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의 홈이지만 여전히 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홈에서의 이점도 크게 없는 셰필드입니다. 울버햄튼의 주요 공격 자원이 이탈으로 전력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셰필드의 흔들리는 수비진을 흔들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며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에버턴 브라이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리그 3승 1무 6패로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에버튼이지만 최근 웨스트햄을 상대로 소중한 승점을 획득하며 직전 경기 벌리를 상대로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에버튼은 최근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해 승점이 감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어찌 급변될지 모르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홈에서 강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지만 해리슨과 맥네일, 베투와 칼버트 루인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전망입니다. 우선 전방에서의 활동 반경이 높은 팀들을 제법 잘 잡는 중이고 체급에서 완전히 압도당했던 리버풀을 제외하면 본머스나 벌리 등은 역습으로 제법 잘 공략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브라이튼도 높은 라인을 추구하는 편이고 수비진의 기동력도 별로인 편이라서 에버튼의 물오른 공격력을 한번 믿어볼 건덕지는 있고 뒷공간을 노리며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에버튼입니다. 브라이튼은 리그 5승 2무 3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이튼도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그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꾸준히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 기간 상대한 팀이 맨시티와 리버풀, 빌라 등 순위가 더 높은 상위권 팀이었고 유로파에서는 아약스를 제압하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퍼거슨과 안수파티, 미토마의 공격진이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데다 다우드가 팀을 떠난 카이세도의 공백을 메우기에 이번 시즌 순위 경쟁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패스미스로 인해서 공격진도 제대로 된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높은 라인과 느린 수비진 기동성 때문에 역습에서의 취약점도 드러나는 편입니다. 에버튼이 아주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편이라 에버튼의 플레이 자체가 브라이튼은 까다로울 것으로 보여지고 브라이튼은 웨스트햄에게 패배했던 경기를 떠올리며 뒷공간의 침투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1무 4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중원과 수비에서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 공격적인 모습으로 라인을 높게 올리게 된다면 에버튼은 분명 역습에 한 방을 노릴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역습의 한 방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패배하는 양상이 잦고 이러한 부분이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 이런 약점을 분명 보완하고 경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격의 질이 높은 브라이튼을 에버턴이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점유율은 물론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잡으며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맨시티 본머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리그에서 8승 2패, 승점 24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맨유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가 언젠가는 공격적으로 나올 것임을 알 수는 있을 것인데 본머스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허용하면 만회를 위해서 어찌되었던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맨유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거칠게 나갔음에도 상대를 거의 농락하다시피 한 모습이었고 상대가 올라오면 침투에 능한 홀란드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해지기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입니다. 또한 로드리도 다시 돌아왔고 혼란의 무득점도 끝났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크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경기를 이기려고 할 것이기에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할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팀과 강팀의 경기는 한 골이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 양상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머스의 갑작스러운 실수와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는 현재 리그에서 1승 3무 6패, 승점 6점으로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주중 리버풀전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며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4-4-1-1로 꽤 블록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필드에서도 강하게 압박한 스타일이 어디 가냐는 등 후반부터는 피치를 올리는 모습이었고 다만 그럼에도 리버풀의 전개와 패싱에 대응이 잘 되는 모습은 아니었고 솔랑케도 별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되려 라인을 올리고 나서 수비적인 위기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는 본머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10승 전승으로 맨시티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고 한 경기 제외 모든 경기에서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홈이기도 하고 전력차가 상당하기에 무난히 경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맨시티의 다득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